네. 이번 시간에 이제 신고전 이론입니다. 신고전 이론을 공부하겠습니다. 신고전은 이제 고전 이론에 반발해서, 과학적 관리와 행정과정, 그리고 관료제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즉, 인간이 굉장히 인간을 배려해주고, 인간에 관심을 가져주고, 이러한 것들이 많이 빠져 있다는 것을 강조하죠. 이제 인간관계는 메이어 교수가 하버드의 레스리스버거 그 동료들, 메이어의 동료들이죠. 이제 제너럴 엘렉트릭에서 G라고 하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G사의 그 전화기 조립 공장인 그 호선 공장이 있어요. 그 호선 공장에서 실험을 했기 때문에 호선 실험이라고 해요. 여기에서 이제 인간관계론이 싸게 트죠. 그리고 이제 오늘 또 다루어야 될 것이 이제 또 행동과학론인데요. 인간관계론에 이제 영향을 받아가지고 1950년대부터 이제 행동과학이 교육행정의 전체의 이론적 그 사조를 이끌어오다시피 하는 거예요. 지금도 행동과학은 여전히 유효하고 있어요. 현재에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행동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론화 운동이라고도 합니다. 이 행동과학론이라는 이 자체가 우리가 이론화 운동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이론이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기여한 거예요. 이 행동과학이. 그러니까 그 행동을 보면서 과학적으로 그 행동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통계가 발전하게 돼요. 그 이론이 발전하면서 이 통계, 즉 양적 연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발전이 되어 와요. 이런 데 영향을 많이 미쳤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교육행정 사조에 엄청난 영향을 지금 미치고 왔고 지금도 그 영향력을 확대해 오고 있죠. 행동과학론의 핵심은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거를 종합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정교한 접근을 해서 만들어낸 이론, 이렇게 봐야죠. 신고전주의 이론이라고 나오죠. 네오를 붙여서 이제 신고전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920년대에서 크게는 40년대까지 주로 이런 인간관계의 기반으로 한 운동, 즉 인간관계론이 1920년대에서 40년대 이렇게 한때 상당 부분 인간관계에 대한 관심, 배려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이런 쪽으로 해서 그 사조가 20년대에서 40년대까지가 이런 경향을 띄었고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그 현대 이론, 조직에 관한 현대 이론은 주로 빌드오프 여기에 신고전주의 이론에서 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이어라든지 그 다음에 체스터 바나드라든지 사이먼이라든지 이런 학자들은 유명하죠. 이제 최근에 이제 카네기 잘 아시죠, 여러분들? 데일 카네기. 카네기가 이제 카네기도 그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몇 가지 원칙을 한번 봅시다. 불평하지 마라 그랬어요. 예? 불평을 하지 마라. 비난하지도 말고. 그리고 칭찬을 해줘라. 결국은 그거잖아요. 칭찬을 해줘라. 그리고 욕구를 불러일으켜줘라. 좀 우리가 생각해 볼 대목이 있어요, 많이. 자, 신고전은 좀
그러면 고전과 비교해서 그럼 어디에 초점을 뒀냐? 인간에 초점을 뒀어요. 그래서 고전과 신고전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이제 특히 신고전은 인간적 특성, 그죠? 그 다음에 포커스를 얘네 고전은 그 기계적 구조, 비인간성 이런 거였는데 신고전은 인간관계를 강조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회에 대한 관심, 사회 시스템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인간관에 대한 관심이 많고요. 개인의 안전에 대한 거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를 강조하다 보면 아무래도 공식적인 것보다는 비공식적인 관계 이런 거 초점을 많이 뒀어요. 실제로 이제 그 호선 실험에서도 그런 거 인간관계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해줬더니 실제로 생산성도 향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걸 밝혀낸 거죠. 뭐 여기 아까 설명에 빠진 걸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노동자의 그 태도, 태도에 초점을 두었다. 그러니까 일보다는 태도에다가 그 메이어 교수는 실제로 심리학자잖아요. 호주 태생, 호주 출신 심리학자예요. 하버드 경영대 교수였고요. 그래서 인간관계 운동에 아주 중시했던 사람이고, 호선 연구의 그 핵심은 결국은 동기부여 쪽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감정을 일으켜서 그 반응을 나타나게 하는 이러한 것들을 주로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감정을 드러내서 이제 반응을 보인다고 했는데 그 감정을 도대체 그 일하는 종업원들의 감정이 어떤 감정이냐, 이 감정에 대해서 충분히 밝혀내지 못했다는 그런 이제 비판은 좀 있어요. 인간관계 1930년대 아까 말씀드렸고 호선 뭐 이건 참고하시면 펄렌 연구는 참고하시면 되고요. 호선 공장 실험 메이어 하고 이제 해서 이것이 이제 8년간 걸쳐서 실시한 실험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의미가 있고. 그래서 여기서는 그러니까 인간적인 요인을 두고 변화, 그 생산성 관계 이거를 연구를 해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원래 초창기에는 그게 아니라 그 작업장의 그 어떤 조도 이런 그 형광등 그 밝기라든지 이런 어떤 그 전구의 밝기 이런 것들이 그 작업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뭐 이런 것과 함께 초창기에는 그렇게 했다가 수정을 해서 이런 것을 하면서 첫 단계 조명 실험하다가 전원 개선기 조립 시험하고 면접 프로그램, 그 다음에 건반 배선 조립 그런 이제 관찰 실험을 하면서 결과를 이렇게 낸 거죠. 인간관계가 중요하더라. 그리고 비공식적 관계라든지 이런 거 공식적인 것보다도 조직 내에는 자생적으로, 즉 voluntarily association, 그런 어떤 자발적인 지네들끼리의 이 어떤 연합이 있더라. 그래서 지네들끼리 그룹이 자생적 조직이 있더라. 이런 것들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좀 이런 그 생산 능률성 향상에도 이런 것들이 기여하더라. 호선 실험은 뭐 아까 얘기했습니다. 조명, 전화계전기, 면접 프로그램, 건반 배선 뭐 이런 것들이 아주 대표적인 건데요. 조명은 아까 얘기했죠. 작업장 이 조도하고 능률성
뭐 이런 걸 처음에 봤다가 약간 그 수정했다고 그랬죠. 그 영향을 미친다고 봤는데 그렇게 많이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전화 개성기 그 조립시험 이렇게 보니까 이제 휴식도 간간히 줘보고 봉급 인상도 좀 해주고 간식도 주고 뭐 이렇게 했더니 소속감이나 참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뭐 좋아지는 것 같아. 예.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휴식 간식 이런 것을 오히려 그런 것들을 줄이고 오히려 이제 심리적으로 인정해주고 야 너 소속감을 많이 챙겨주고 이런 식으로 막 비공식적인 것들을 많이 그 가미를 해줬더니 더 좋아졌단 말이에요 이게 그 생산성 향상에 더 영향을 미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발견하면서 이렇게 된다면 인간적 요인이 작업 성과하고 영향을 미치니까 면접 프로그램도 한번 해보자. 뭐 그 다음에 구성원들의 행동은 어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해.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어떤 그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는 경우가 더 많더라. 뭐 이런 것들을 결과로 내놨죠. 결국 이제 그래서 인간관계로는 사회 심리 요인 요걸 강조한 거죠. 사람의 사회 심리 요인. 그 다음에 비공식 조직 강조했죠. 그래서 이제 이게 영향을 어디에 인간관계가 많이 영향을 미쳐요? 진보주의 교육운동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사람이 중요하고 민주적인 학교 운영에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 다음에 뭐 관료행정보다는 민주행정, 민주장학, 뭐 요즘으로 따지면 옛날에 장학 이런 거 장학이라는 개념보다는 요즘엔 뭐 컨설팅이라든지 뭐 이런 용어들을 쓰면서 자꾸 이제 감시 이런 용어들 보다는 좀 더 민주적인 의미를 막 세우려고 해요. 그래서 뭐 컨설팅 장학이다. 이게 이제 거느릴 장자 감시하다 슈퍼비전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개념보다는 이러한 슈퍼비전이 합해진 개념보다는 슈퍼한 관점에서 비전 이 비전들을 슈퍼한 관점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수업장학의 의미를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이런 쪽에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사실은. 다음으로 이제 그 행동과학론입니다. 이 행동과학론은 이제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현재까지도 작동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이제 이론화 운동이라고도 제가 얘기를 했으니까 행동과학론이 이게 이론화예요, 이론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가 흔히 해서 가설 연역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이론을 끄집어내려면 가설을 세워야 되잖아. 그래서 가설을 세워서 이제 이러 해서 이런 가설들을 기각하고 채택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한 이론이 태동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가설 연역이라는 것은 이제 귀납적인 거하고 약간 다르죠. 그래서 가설 연역화된 연구 방법. 이러다 보니까 어쩐다? 통계가 발전하게 돼 있다. 양적 연구가 굉장히 이제 중시되어 오는 그런 경향을 띠는 거죠. 그 행동주의가 결국은 이제 행동과학의 행동주의는 결국 어떤 기여를 주로 많이 했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이 사람은 저 왓슨이에요. 58년도에 돌아가시긴 했지만 왓슨은 결국은 이제 그 행동주의에 아주 그 미국의 심리학자로서 아주 유명한 분이죠. 그러니까 왓슨은 행동주의를 성문화시킨 사람입니다.
사실 이 사람은 시카고대에서 박사학위를 동물로 받은 거예요. 동물학으로. 예, 동물 교육 쪽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쥐의 그 뇌 쪽에, 예, 거기에서 이제 그 학습 능력 뭐 이런 그 수초 관계를 연구를 해서, 발견했던 사람이죠. 예. 그래서 특히, 굉장히 이제 그 유전적인 것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환경에 여기 보면 영어로도 나와 있어요. behaved in the domain influence라고 해서 학습하는 데 있어서 아주 상당히 지배적인 어떤 그런 영향력, 이런 것은 결국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지 그것이 유전에 의해서 유전으로 넘어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극과 반응, 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RS라고 하는 것도 아주 유명하죠. 그래서 이 리스폰스 반응은 결국은 스티뮬러스죠. 자극과 반응이라고. 이것이 심리학 쪽에서 많이 연구가 되고 이제 파블로프라든지 이런 조건화, 고전적 조건화, 뭐 그다음에 조작적 조건화, 이런 그 행동적 심리학들을 발전되어 오는 것이죠. 이스턴의 연구도 이제 이스턴도 행동주의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분인데요. 행동주의 학자하고 후기 행동주의 학자, 여기에 선구자의 역할을 하고, 이 사람은 또 이 정치학에다가 그 시스템 체제 이론을 적용한 사람으로 또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스턴은. 그 이스턴은 그 행정학에서도 많이 나와요. 예. 그래서 이스턴의 행동주의는 이제 특히 이 사람은 계량화 쪽에다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아무래도 이론을 뭐 만들어내니까 가치 중립도 중시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요즘에 그 논문을 쓸 때 가치 중립성 강조하고 계량화, 뭐 석사 논문을 쓰든 박사 논문을 쓰든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바나드도 굉장히 이 행동과학에서 유명한 사람이죠. 그래서 최고 관리자의 기능이라는 책에서 결국 비공식적 조직 관리하는 것이 아주 그 경영진들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주면서 이 사람은 협력을 해라. 그리고 조직 관리, 그거 이제 인센티브 뭐 이런 것들을 다 중시해요. 권위도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 그래서 권위도 강조를 하고, 예. 그래서 이제 그 무차별 영역이라고 해서 존 오브 인디퍼런스라는 유명한 이제 무차별 영역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상관의 명령이 아무런 뭐 우리가 토를 안 달고 그냥 받아들이잖아. 그건 무차별 영역. 그런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이먼 여러분들. 시몬이라고도 읽기도 하고요. 사이먼이라고 읽기도 합니다. 이분은 이제 제한된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을 제안함으로써 아주 유명한 분이 됐어요. 그 노벨 경제학상 수상을 합니다. 이 사람이. 20세기의 그 사회과학 쪽에서는 뭐 사이먼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그래서 제한된 합리성. 우리는 이 제한된 합리성이 뭐냐면 합리성을 추구하는 것이 무한하게 추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골라가지고 제한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 제한된 합리성에서, 우리가 그 한계를 설정해 놓고, 어떤 모형들을 선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뭐 점증 모형, 만족 모형, 그 다음에 최적화 모형, 이런 여러 나중에 이제 의사결정에서도 나오는데, 그런 데서 제한된 합리성을 굉장히 중시하는 분. 바나드와 사이먼 행정이론은 비교를 좀, 여기서 좀 했고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그런 이제 행동과학은 이론화라고 했죠. 이론화 운동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기술들을 이제 진짜 이론적인 학문으로 끄집어 오는 거죠. 사실은 이게 이제 그 크게, 이렇게 주목되고 그랬던 게,
그전에는 이제 교육행정학 이론이라는 게 따로 존재하지 않았어요. 다 사회과학 이론 중심으로 돼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거를, 교육행정학을 이제 그런 다른 사회과학처럼 좀 이론 중심으로 좀 학문으로 발전시켜보자. 이렇게 해서 해왔던 것이 오늘 큰, 공헌을 하고 있죠. 여기서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핵심은 가설연역적이라는 연구 방법을 통해서 행정을 연구하고 사회과학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행동과학적인 접근 방법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좀 발달을 해서 나중에 이제 뭐 이런 체제론, 동기이론, 지도성 이론, 뭐 아지레스 XY 이론 이런 것들을 다 발달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모든 이론들을. 공헌점은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론이라고 하는 부분, 가설연역적 연구 방법을 제안했다는 거예요. 주로 이것은 주로 뭐 통계적인 연구 방법을 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행동과학적 접근을 강조했다. 왜? 행동으로 보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리커트의 오간 척도를 아실 거예요. 리커트도 그 행동과학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고요. 리커트가 예 아니오에서 벗어나서 예 아니오를 놓고 이거가 적극적인 애가 있을 것이고 소극적인 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오도 적극적인 아니오가 있고 소극적인 아니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이에는 이제 보통이라고 하는 걸 두고 이렇게 해서 오간을 5개로 나누어 가지고 물어본 게 이건 리커트의 오간 척도예요. 네. 다 이제 그 사람의 행동을 측정할 수 있잖아요. 나는 교장 선생님의 리더십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나는 교장 선생님의 리더십은 비전을 포함하고 있다고 본다. 나는 어쩌고 이런 것에 그렇게 생각하냐? 매우 그렇게 생각하냐? 안 그렇게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1에서 5점까지를 놓고 척도를 매기죠. 그 행동에 대한 것을.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참고로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비판점은 어디 이론이 비판을 안 받을 리는 없겠지만 이거는 이제 이거 뻔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가설을 설정해 놓고 결국 그 가설에 따라서 채택하겠지 하는 방향으로 조작적 정의도 하고 이론을 그리 몰아가 가지고 그렇게 설문을 조작해서 설문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어가는 그 이론에 맞추는 그런 방식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네. 논리성과 이론을 너무 강조해 주니까 그게 이제 그 실제하고는 약간 다른 것을 통계적으로 조작해 가는 거 아닐까요? 이런 비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건 오늘날에도 듣고 있는 쓰디쓴 소리예요. 네. 자, 고전적인 이론, 인간관계론, 행동과학 이론 이 세 가지 다 비교해 놨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고전 이론과 인간관계론은 아까 잘 비교를 했고 행동과학은 1950년대 현대까지 보면 어떻게 보면 고전 이론하고 인간관계론을 통합해 놓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학자가 이제 바나드라든지 사이먼이라든지 에치오니 이런 사람들이고요. 카우프만도 이제 60년대부터 체제 이론 가지고 나와요. 이 사람은 이제 카우프만은 CIPP까지도 얘기를 해요. 컨텍스트, 맥락을 체제가 IPP죠. 이렇게 이제 연결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공식적, 비공식적과의 관계까지도 다 다루는 그런 형태로 발전이 되어 오고 있죠. 자, 이제 평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호성공장에서 실험 연구 했는데 시사점이 나왔어요. 그 시사점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도 정답이 나와 있네. 자, 학교 행정은 계획, 조직, 명령, 조직, 통제. 이거는 그냥 시사점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하나의
폐열의 것을 설명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이거? 이거는 이제 고전적 조직 이론의 행정 과정론이죠. 고전 이론이에요. 호선공장 실험은 이거 신고전 이론이에요. 중에 하나죠. 학교행정관은 구성원의 참여 보장하고 구성원들의 참여를 보장해주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중시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구성원들의 사기, 인화,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이거 인간관계죠. 그다음에 학교행정관은 하나의 사회 체제 시스템이죠. 시스템 이론. 그다음에 학교에서 효율성 극대화하기 위해서 과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효율성 극대화. 이런 것들은 전부 이제 우리가 이제 과학적 관리 이런 것에 속하기도 하고, 또 넓게 보면은 이제 관료제도 포함이 된 거죠. 합해놓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과학에 대해. 행동과학론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거 그렇습니다. 행동과학론. 이것도 계속 정답이 나오는 현상이 일어나요. 자, 관리자가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경영 방식을 다룬다. 이건 이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려면 이제 뭐 고전 이론에서 말하는 것이겠고요. 합리적 권위를 바탕으로 배버의 고전적 관리론의 이제 관료제. 그 다음에 노동자에 대한 과학적 분석, 작업에 대한 시간과 동장, 이런 건 뭡니까?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한 거죠. 인간관계론이죠. 그 다음에 조직의 공식적 측면, 비공식적 측면. 요거네요. 종합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거. 요게 바로 이제, 행동과학론이죠. 4번이 정답이에요. 5번 조직 구성원의 사회심리적 측면, 비공식 조직을 주로 강조한다. 이건 뭐예요? 이건 호손 실험에 한 인과관계죠. 자, 요렇게 공부를 여러분들 열심히 하셨습니다. 인간관계 사회심리파 아까 얘기한 얘기 나오죠. 인간관계 비판은 능률을 좀 저하시키지 않냐, 의사결정 소홀히 해서 이런 비난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강조점, 종합적 관점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론에 근거한 가설 영역적 연구 방법. 그렇죠? 가설 영역적. 자, 다음에는 현대 조직 이론. 이론들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종합적으로. 네, 수고하셨습니다.